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사건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주심이 이동원 대법관인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이게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22억 9,300만 원 장당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았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 사실이면 좀 뭐 파렴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굉장히 여러 차례 민주당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공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장모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쟁점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동업자이냐 아니냐 이것만 밝히면 됩니다. 동업자냐 아니냐. 윤 대통령 장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료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그 자금을 일부 빌려줬다가 돌려받고서 공동이사장에 취임을 했을 뿐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무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입증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동업자냐 아니냐. 근데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이 동업자인 걸로 보인다면서 징역 3년. 근데 2심에서는 그 의료기관 개설, 요양병원 개설 운영한 사람들하고 동업계약을 뭐 체결한 사실이 없고, 뭐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몰랐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를 확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판결문에 이유를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묘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못했을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도 그런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로 의심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뭐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사가 이거 유죄다라고 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참 묘하죠. 조금 뭐 유죄 의심이 좀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검사가 밝혀내서 그 법정에 와서 주장하는 거 막 가지고는 이거 뭐 좀 갸우뚱하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무죄다. 뭐 약간 그런 투로 대법원이 판결문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봐줬느냐? 이제 이런 게 좀 중심이 되겠죠. 검찰이 봐줬느냐. 그래서 이제 옛날 걸 이렇게 찾아보면 이 사건이 어떤 거지? 이 사건은 원래 사실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고 뭐 이랬던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친윤 검찰 수뇌부와 검찰이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겁니다. 그 시점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입니다. 이게 원래 형사 1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수사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고발이 됐는데 뭐 한 5개월 정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친문 검사, 그러면 친문 검사의 대부 누굽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이걸
2020년 9월 달에 형사 6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로 재배당합니다. 형사 6부장이 누구냐? 검찰 내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때는 순천고 신주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천고 신주류가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순천고 신주류 부장검사한테 이 사건을 맡긴 겁니다. 이 순천고 신주류가 얼마나 자기 딴에는 열심히 수사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눈을 부릅뜨고 이거는 반드시 뭔가를 찾아내서 기소를 해야 된다. 근데 의외로 사건은 간단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의료기관 개설했던 사람들하고 동업자 관계냐 아니냐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재배당해서 이제 그때부터 뭐 열심히 수사를 했고요. 당시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재배당되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추미애 이성윤 라인에서 총력전을 펼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잡아라 이랬다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결과를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검사가 뭐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뭐라고 봐야 되나요? 처음부터 억지였거나 이 기소가 검사의 실력이 부족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억지였거나 부족했거나. 참 묘하죠. 그런 걸 지금 김명수 대법관이 판결문에다가 써놨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기소가 억지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범죄 혐의가 입증이 않는데도 무리하게 넘겼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의심이 들긴 하는데 검사가 그걸 제대로 입증하는 수사를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여하튼 둘 중에 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찰들이 뭔가 좀 서두르거나 뭐 아니면 제대로 사건이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무죄를 만들었다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글쎄 뭐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수사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그 사람들과 동업자냐 아니냐만 밝히면, 동업자라는 것만 밝혀내면 그러면 충분히 유죄가 입증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 밝혀냈다는 얘기. 더군다나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그토록 열심히 이 부분을 독려했고 실제 그 일선 수사 지휘자도 검찰 내 순천고 신주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수사를 해서 한 것이 결국 이렇게 무죄가 됐다. 그걸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적을 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입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는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가 됐고요. 이거 말고서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뭐 이런 혐의로 기소된 게 또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무죄가 된 이 사건과 함께 기소가 된 겁니다. 이것도 1심 작년 12월이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는데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친문 검찰들이 수사해서 기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결과를 최종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요양병원 불법 수급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 사이에 있는 거, 결국 무리한 기소였거나 아니면 검사의 실력이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글쎄요, 뭐 정치 검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 이런 게 정도에 입각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판결문에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